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 2007년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으면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이 착공됐고 어렵게 개통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운용도 미숙해서 적자가 쌓여서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관련 소식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의정부 경전철 시민 모임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창업 아이디어를 모은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문제 해결형, 보행 활성화, 건축 자산 활용, 토착산업 연계 창업 아이디어 등 4개입니다. 16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내 손 안의 서울 홈페이지, 내 손 안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선되면 소정의 상과 또 상금도 있으니까요.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비 윌리엄스의 프리덤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사 공부는 성한당 1러닝, 산업기사 합격은 성한당 1러닝, 기능사 취득도 성한당 1러닝. 국가기술 자격시험 한 번에 합격해봐. 쉽고 빠른 자격증 합격은 성한당 1러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흔히 세금을 두고 피와 같이 귀중하다는 의미로 혈세라고 하죠. 국민들이 국가 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피 같은 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건데요. 엄청난 예산 낭비, 지방행정 실패 사례가 하나 또 늘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얘기인데요. 지하철 건설비에 비해서 40%면은 이 경전철을 만들 수 있어서 인기였는데 6,767억 원을 들여서 5년도 안 돼서 파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적자가 3,760억 원이 쌓이니까 이 회생이 어려웠던 거죠. 다시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귀를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 시민 모임 이의환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난 2001년에 시설 사업 계획이 고시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파산 선고까지 짧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보세요? 예. 예. 일단 공공성이 높은 민자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누적 적자로 인해서 버틸 수 없다 해서 파산을 했고 그것이 최종 결정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잘못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측에 그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마침 또 지난 5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의정부에 오셔서 그 지역 맞춤 공약으로 정상화 대책에 대한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것이 빨리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는 그 보상 차원이 아니라 배상 책임 차원으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정부가 고시를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실시협약을 맺는다든가 계약체결 전 과정에 정부가 개입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은 그 이용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용수요 예측을 잘못되게 할 때 최종 적격성 검증을 한 단위가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한 축은 정부 쪽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예. 방법은 결국은 돈이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측의 재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고통을 좀 덜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예. 이게 2007년에 착공이 되고 2012년 7월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이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다가 사업 재구조화 제안서를 냈는데 어쨌든 의정부시가 그 운영 손실금 40억 원 주는 거 말고는 매달 주는 거 말고는 나머지 돈을 더 주기는 좀 어렵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파산까지 왔는데 새 정부에서 네. 해법을 기대한다라고 논평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상화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상화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사업자가 파산했기 때문에 예. 의정부 시장에서는 이 경전철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이제 2천억 원 이상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재정 마련이라든가 이런 비용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막대한 그 고통 분담을 시민들이 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해법 마련은 저는 대책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해법을 만들고 대책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동의였는데 의정부 시장님은 이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시민들이 동의하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의정부 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실패했고 이 사업이 실패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려면 이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시장으로서의 결연한 각오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급여를 깎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각오를 보였을 때 시민들이 의정부 시장이나 시민 공무원들을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식의 방법의 어떤 결연한 해법을 만들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죠. 예. 의정부에서 이미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근거는 그러면은 의정부 씨와 어느 그런 대화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의정부 시장님은 저희하고 시민대책원 대화는 전혀 일절하지 않으시고 하고 있고요. 예. 엊그저께 5월 26일 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대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만전에 기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믿고 있는 것뿐이죠. 그 정도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더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직영 혹은 대체 사업자를 찾는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의 이의환 정책국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형입니다. 예, 방금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님 전화 통화를 있었는데 의정부 직영이냐 대체 사업자를 찾는 방안이냐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을 계속해서 꾸려갈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해법은 어떤 해법을 쓰더라도 사실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누적 적자 금액이 공식화된 것은 한 3,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의정부 시민들이 이거를 매년 100억씩 재정으로 충당을 한다고 할 때는 한 30년 이상이나 충당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파산한 것은 이게 처음이죠? 네네, 처음입니다. 예. 보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분석을 한 것이 아닐 텐데. 네. 이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게 분석한 거하고 실제 운영상의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네, 사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요도 수요 건의와 사실은 여러 선심성 행정 같은 이런 정치적인 시각이 우선시 돼서 선정된 사업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선이나 역사를 배치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이제 통행량을 추정을 하려면 그 이제 벤치마킹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냥 이제 묵인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 간의 시간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은 최초에 95년도에 추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수요 예측하고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것은 99년부터 2002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이고요. 실제로 운행이 된 것은 2012년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한 10년이나 12년 이후의 수요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10년 이후의 수요를 추정해낸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로 인풋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추정을 위한 가정이 얼마나 적정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처럼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최초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몇 차례의 수정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최근에는 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자 정부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제도가 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타당성 조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좀 없다는 겁니다. 예. 사실 타당성 분석의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예측한 기관의 책임도 역시 묻기 어려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부풀리기를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뭐 크게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이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인 분석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경전철이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서울 시내만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신규 또 연장 노선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90년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것과는 달리 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나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민자 사업을 생각할 때는 민자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특성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민자 사업은 말 그대로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데 민간에 재원하고 효율성을 접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한다라는 것이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두 주체가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배치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공 인프라 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수익성이라는 개념이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이윤의 논리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의 세금이 늘고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 배치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믹스를 해서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하고 민간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얼마나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전철 사업들도 이런 믹스가 얼마나 잘 조화되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예측이 얼마나 적정한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시각보다는 진짜 이제 실제 수요를 추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선정이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그 절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 수익형 민자 투자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뭐 지하철 9호선도 이런 것 때문에 그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 만다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네. 의정부에서 달마다 40억 원인가요? 이거를 네. 이제 의정부 경천철 주식회사에다가 손실금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수익형 민자 투자 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공공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불안하게 흘러가야 될까요? 사실 민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들은 이제 사업 재구조화라는 또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지적하신 바처럼 좋은 예가 지하철 9호선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벤치마킹 통해서 가능하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네, 그래서 좀 사업을 효율화시키는 재구조화 방식을 좀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도시계획상 경전철이 꼭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수요가 정말 많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또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2013번님이 인천 월미도에 은하레일 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여태 월미도에 가서 기차 비슷한 거 타본 일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선거 때 표 좀 얻으려고 이렇게 혈세 낭비하는 일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용인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예. 김해, 부산, 경전철도 사실은 여러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고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이 일단 투자가 돼야지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민간의 자본을 얼마나 잘 유인을 하면서 이게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하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 위험 공유형이나 이익 공유형이라는 새로운 민자의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이런 위험 공유형이나 이익 공유형이 좀 활성화되어서 사실 민간과 그다음에 공공이 윈윈할 수 있는 그다음 이거를 통해서 윈윈 구조를 통해서 또 시민들이 실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위험 공유형하고 이익 공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짧게 좀 네. 알려주실까요? 위험 공유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나면 그 손실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가 같이 분담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 이익 공유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 이거 역시 정부하고 민간이 일정 부분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서두에서 한번 말씀을 짧게 해주셨는데 이번 의정부 경찰철과 관련해서 7132번님이 깔아놓은 선로를 뜯어다가 엿바꿔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습을 하고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업체부터 찾고 최대한 지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들여서 무조건 메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뭐 정부가 직영으로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세금은 들어갈 테고요. 네. 뭐 대체 사업자를 찾게 되면은 좋을 텐데 다들 좀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KDI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예. 의정부시가 이거를 인수를 했을 경우는 1조 이상의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자료들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는 것이 방안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새로운 사업 시행자도 이걸 완벽히 이제 지금 손실이 난 상황에서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나서서 일정 부분은 분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어느 한쪽도 한 곳이 100%를 부담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날씨 오늘 정말 좋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이신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모이실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괜히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원구에 사는 오은주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토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바깥 나들여도 힘들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얘기가 되고 모아지면서 반영이 되는 것이 되게 놀랍고 신기했어요. 오다가 어떤 아이가 공중에서 가상 식물을 띄워서 미세먼지를 흡수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다운 발상이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에드벌러를 띄워서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것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게 많았어요. 물론 얘기하다가 차량 이부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그게 생활에 연결돼 있어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목이 아프다면 힘들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양보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시장님도 이러한 강력한 환경 정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서 가치가 우선이 돼서 정말 서울이 살기 좋은데 나아가서 한국,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오은주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전해드린 바처럼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3,000분이 모여서 토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서서 잠깐 남자 목소리 들렸잖아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날 행사 토론회 진행을 김재동 씨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김재동 씨의 목소리였고요. 3,000분이 모여가지고 원탁 토론을 한 겁니다. 한 10분 정도씩 테이블에 빙 둘러 앉아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몇 가지 의견을 모아서 또 옆 테이블과 합치고 해서 몇 가지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정책이 시행돼서 서울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을 모은 것이 그런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은주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All for One의 아이스웨어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철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몸담고 계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좀 길고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 조직이 경기도의 행정조직으로 속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경기도의 행정조직은 아니고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예. 올해 3월 경기도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협약을 통해서 향후 3년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길어서 그냥 지원단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러시죠. 지원단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분야 여러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싱크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여러 공공보건의료 문제들을 경기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직접 다니면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정책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그리고 계층 간 건강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전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지역 내 판교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최첨단 도시도 있고 또 70년, 80년대의 농촌과 어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낙후된 지역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의료 공급하는 문제, 그러니까 병상수라든지 병원수라든지 이런 불평등이 각 지역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건강 격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 격차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도 아주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분야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메르스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지진 등과 같은 각종 재난 또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에는 손봐야 될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요? 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 능력만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 따라서 각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분 정도의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에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는 기존의 공공의료기관들로서 응급의료지원단,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번역외상센터, 번역응급의료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별 지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단과 센터들과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지원단이 독자적으로 몇몇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서로 연계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도 해주시고요. 훌륭한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철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개통. 이게 벌써 5년이나 됐군요. 그런데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경인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길이 18km, 폭 80m의 내륙 수로입니다. 애초 물류와 레저 기능을 염두에 두고 2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개통 5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두 가지 기능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인천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운영 상황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경인아라뱃길의 지난해 물동량 실적을 살펴보면 상황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인아라뱃길이 지난해 기록한 물동량은 884톤 수준이었습니다. 애초 목표했던 8,047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할 여객터미널은 휴업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텅 빈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서해와 한강을 오갈 계획이던 유람선은 현재 김포터미널과 계양구 시천교 사이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 부족으로 운영업체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운행 구간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매년 60만 명의 여객 수요가 예측됐지만 화물과 마찬가지로 계획 대비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충관계에 있는 물류와 레저를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던 애초 목표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정부 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이 실패했군요.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실패 원인을 꼽자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항만 배후 인프라는 부족하고 주운수로는 화물선이 오가기엔 수심이 낮고 폭이 좁습니다. 관련 법규들은 아라뱃길의 수상레저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인천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경인아라뱃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가 새로운 정부 국정기조에 맞춤 지역 핵심 정책 과제를 확정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제19대 대통령 공약 관련 새 정부 핵심 건의 과제 29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분야 공약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관련 8개 사업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평화도로 조성과 강화교동, 평화산단 조성, 남북 공동오로구역 조성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 인천시는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와 같은 경제 분야와 제3연륙교 건설 지원 등 교통정책 과제도 이번에 함께 포함했습니다.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 설립과 인천공항 내 항공기 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같은 지역 수건 사업도 반영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교통 관련된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단기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최근 발주했습니다. 승객 증가로 차량 내부가 혼잡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증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향후 20년간 연차별 수송수요 예측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열차 운행 계획과 차량 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통공사는 이번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펜타토닉스가 부른 이매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bove us only